얼마 전 백분 토론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과몰입 정식 질병화 추진 논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게임 중독을 마약 중독과 비슷한 부류의 질병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며, 만약 질병으로 분류가 된다면 게임 중독세라는 새로운 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의 토론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대한민국의 한 명의 겜돌이로서 어이없는 토론 주제에 대해 분노를 하며 시청을 시작했는데요. 토론이 중간을 넘어가니 웬걸, 슬래시틱 없이도 전성기 개콘에 버금가는 개그 실력을 뽐내는 토론자를 패널로 앉혀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은 근 얼마간 어지간한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되찾지 못한 제 웃음을 의견 몇 마디로 되찾아주신 백분 토론 게임 중독세 찬성 측 김윤경씨의 어록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경씨,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시민연대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정책국장, 강서 PC방 살인은 게임 중독 사건이라는 발언을 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김 국장님은 서든어택이라는 게임 회사에 오늘도 헤드샷, 내일도 헤드샷이라는 구호를 예시로 들며, 게임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이상하게 만든다,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는 게임 회사는 자발적으로 게임 중독 예방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국장님이 토론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봤습니다. 게임의 연속성의 특징은 중독성을 일으킨다. 김 국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성세대도 게임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본인도 많은 공부를 했다. 게임이 가진 문제점은 연속성이다. 기성세대의 게임들과는 달리 최근 게임들은 끝이 없는 게임이 대부분이다. 당장 가장 대중적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만 보더라도 라운드별로 게임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매치를 끝마치고 나서는 본인의 의지로 매칭을 잡아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콘솔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엔딩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편이라 끝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의견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콘솔 게임들은 게임 중간에 진행 내용을 기록해둘 수 있는 세이브 기능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언제든지 게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성이 없는 예전 게임들의 예시로 너구리 잡기와 갤러그를 드셨는데, 갤러그는 죽지만 않는다면 255가지의 스테이지를 쉬지 않고 플레이해야 하는 연속성 끝판왕인 게임입니다. 이분 게임 안 해봤어요. 아니면 몇 스테이지 못 가서 시작하자마자 죽으셨거나. 강등 제도와 레벨의 다운이 게임을 계속하게끔 유도한다. 강등 제도는 아마도 롤이나 오버워치 같은 게임에 존재하는 휴면 강등 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휴면 강등 시스템이란 말 그대로 랭크 제도가 존재하는 게임에서 입체적인 게임 환경을 위해 특정 티어 이상부터는 게임을 하지 않는 계정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티어 시스템을 가진 대부분의 게임들 중 대중적인 인지도를 갖고 있으면서 휴면 강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건 오직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이 두 게임 뿐인데, 물론 두 게임은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진 게임이지만 두 게임만의 독특한 특징을 게임의 전체적인 특징인 것처럼 포장해서 비판하는 건 심각한 일반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안 하면 레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게임의 랭킹 시스템과 레벨 시스템을 혼동하고 두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도서관님도 레벨이 떨어지는 게임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점을 지적해 주셨고요. 친구와 협업 게임만 하다 사회성이 틀어질 수 있다. 저는 사교행위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지근거리에서 대화해야만 소통이 되고 유대감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당장 멀리 안 가고 그 옛날 펜팔 친구를 사귀는 때에도 그 시대 분들은 그곳에서 유대감과 사회성을 기르고 연인을 만나 결혼하는 일까지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청객분도 한마디 합니다.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가고 게임만 한다. 가상현실에서 다투는 건 사회성을 기를 수 없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게임 때문에 학원을 떼는 아이는 게임을 안 한다고 해서 학원을 열심히 가진 않아요. 오히려 당구장이나 볼링장 같은 곳에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유흥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없다. 아들이 게임을 하지 않으면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을 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게임 속에서 만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꼭 다를 거라고, 별개의 부류라고 생각하시고 한 발언인 것 같아요. 당장 학원이나 학교에서 애들이 친해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게임 뭐해? 이거잖아요. 애들은 그러면서 친해져요. 그게 곧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고,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성 교육의 연장선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성을 유발한다. 이건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반박할 건덕지도 없어요. 현존하는 게임들이 대부분 사행성에 의존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고, 그거에 학생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 점은 저도 평소부터 어느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법은 발견이 힘들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다. 내가 게임 진단법에 대해 잘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공부하셨다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통계가 항상 정확하진 않지만 말은 사례와 의견을 시각화한 하나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행위는 토론하는 자리에서 가져선 안 되는 태도입니다. 당신들의 자료를 반박할 명확한 자료는 없지만 아무튼 당신은 틀렸다. 이게 토론입니까? 땡깡이지. 그리고 게임 진단법에 대한 비판은 현재 게임 진단법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정색이 토론인데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체제에 대한 비판은 자신의 의견에 논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어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임 중독은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집계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하셨는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심리적인 불안함을 포함한 정신적인 문제들도 충분히 집계가 되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한 10년 치료들도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독세 내야 한다. 게임 산업은 혼자 큰 게 아니다. 게임 산업은 국가가 키우고 국민이 키웠다. 이건 반대측 입장에서도 충분히 반박이 가능합니다. 게임 문화는 오히려 탄압받아 왔습니다. 당장 스타크래프트가 한창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할 때 아침마당에 이명환 씨가 받았던 수모를 기억하시나요? 한 위치에 오르고 그러면 위기감 같은 게 느껴져요.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불안감은 같은 게이머한테 느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프로게이머 데려다 놓고 할 말입니까? 당시 한국 기생세대가 가진 게임에 대한 인식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 위정현님께서 게임 산업은 정부가 육성하지 않은 유일한 사업이란 말에 그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발언까지 하셨는데 너무 격정적인 토론 분위기에 불과 몇 분 전에 본인이 하셨던 말도 까먹으신 걸로 보입니다. 벌만큼 벌었으니 사회공헌 하자. 게임 중독세를 내기 싫다는 말은 돈 내기 싫다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저는 돈 내놓으라는 소리로밖에 안 들립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로 유명한 라이엇 게임즈에서는 유저들이 스킨에 지른 돈으로 프랑스에 보유된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되찾아왔습니다. 이건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도 내지 못한 게이머들과 게임 회사가 같이 이렇게낸 사회공헌 아닙니까?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PC 사용 용도의 순위를 매겨보니 게임이 제일 사용률이 높았다. 일반인이나 논문을 안 봐도 알 수가 있었다. 토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자세도 결여된 의견. 전문용어로 뇌피셜이라고 하죠. 객관적인 자료 없이 본인이 주위에서 겪은, 주위에서 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 정형적인 닫힌 사회 어른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라서 논문을 안 봐도 알 수 있다는 건 무슨 개논리입니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필요한 게 정확한 자료와 검증된 의견입니다. 이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엄청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일반인이라서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뒤에 대도서관님이 게임을 통해 뇌가 똑똑해질 수 있다는 발언에 게임에서 똑똑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냐 제시해달라는 말을 하셨는데 대도서관님은 일반인이 아니라 스트리머라서 연구 결과 없이는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되나 봅니다. 대부분의 중독은 자신과 가족과의 치지만 게임 중독만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 모든 중독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를 아프게 합니다. 극단적인 예시지만 쇼핑 중독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며 알코올 중독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마약 중독은 사회적 이슈까지 빚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국장님은 오직 게임 중독만 타인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나도 편협한 시각에서 나온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점에 대해 반박하시는 대도서관님한테 그렇게 따지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말 끝났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라는 말을 하시며 토론을 끝마치는데 자신의 의견만을 제시하며 거기에 대한 반박도 수용도 하지 않을 거면 토론에 왜 나오셨습니까? 집에서 일기장 쓰시면 될 텐데. 김 국장님은 마지막 이 말씀을 끝으로 토론을 끝마치셨습니다. 이익만 쫓지 말고 사회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게임 업체에게 협력 부탁한다. 김 국장님, 이익만 쫓지 말고 사회를 보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게임 업체에게 협력 좀 부탁합니다.